이전 영상과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수중 생물학 중 네 번째 유기물의 생물학적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60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의 생물학적 변화는 크게 호기성 분해와 혐기성 분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호기성 분해는 말 그대로 호기성 상태에서 호기성 미생물과 반응하여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호기성 분해는 유기물이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호기성 미생물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유기물은 CHONS를 포함하는 녀석을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이때 탄소는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H는 산소와 만나서 물로 변하며, 이때 질소는 질산염으로 변하며 황은 황산염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혐기성 분해는 호기성 분해와 마찬가지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인데, 이때는 혐기성이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하지 않고 산소가 없기 때문에 혐기성 미생물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기물은 CHONS를 포함하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하며,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메탄, 그리고 이산화황, 그리고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혐기성 분해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녀석들이 발생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이때 메탄은 연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천연 연료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산화황이랑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악취 물질입니다.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로서 참 조심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혐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악취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같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미생물의 증식 곡선 및 비증식 속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는 계속 60페이지입니다. 자, 미생물의 증식 곡선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유기물의 생물학적 변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반응 물질들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고, 혐기성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이 발생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우측을 봤을 때 핵심 키 호기성 분해 영향 인자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질산화와 비슷한데, 질산화는 2mg/L 이상이고 pH도 7에서 8 정도다 라는 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질산화도 호기성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의 증식 곡선은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로 볼 수 있는데, 이땐 사열기가 아니라 사멸기입니다. 사멸기. 이거는 오탈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탈자. 자, 이때 4단계로 나눴을 때는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로 나눌 수 있지만 5단계로 나눌 때는 이 대수기가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2가지로 분류됐는데, 2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성장기와 감소성장기로 나누게 됩니다. 대수성장기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를 대수성장기라고 하고, 천천히 증가하는 시기를 감소성장기라고 하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책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도기는 적응기라고도 하는데, 미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유도기란 미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로 RNA의 유도와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이때 리보솜 수가 증가하고 생장에 필요한 효소 합성이 활발해진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대수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서 세포 수가 지수 방식으로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증식 속도는 일반적으로 1차 반응 속도와 같고 활성 슬러지 공법에 적용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여기도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줄. 자, 그럼 세 번째 정지기. 자, 정지기는 더 이상
미생물이 증식을 멈춘 게 아니라 성장 속도와 사멸 속도가 같아져서 미생물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간이다 라는 거 여기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사멸기. 자, 사멸기는 이제 성장 속도보다 사멸 속도가 커져서 미생물 수가 줄어드는 기간으로 내호흡을 하여 영양물질을 섭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 이때 내호흡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호흡은 이제 더 이상 영양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자기 내부에 있는 세포를 분해시켜서 호흡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 미생물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다가 결국엔 사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체 증식을 하는 미생물을 회분 배양을 하는 경우 미생물은 시간에 따라서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5단계는 유도기, 대수성장기, 감소성장기, 정지기, 사멸기이며 사멸기로 되는데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 5단계 중에 생존한 미생물의 중량보다 미생물 원형질의 전차 중량이 크게 되며 미생물 수가 최대가 되는 단계, 여기가 중요합니다. 미생물 수가 최대가 되는 단계는 감소 성장 단계로서 미생물 성장이 가장 최대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따라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비증식 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증식 속도는 곡선과 마찬가지로 출제가 자주 되는데 어떤 것이 출제가 많이 되냐? 밑에 2-1에 있는 모노드 식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노드 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할 것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이때 뮤는 비생장률로서 시간의 역함수, 이때 뮤 맥스는 최대 비생장률 시간의 역함수였고, 기질의 농도 S는 기질의 농도이며 KS는 기질의 반포화 농도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같이 문제를 풀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포 비증가율이 뮤 맥스의 60%일 때 기질 농도 S80과 뮤 맥스의 20% 농도일 때 기질 농도 S20과 비율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S80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S80은 S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S80이기 때문에 이때 뮤는 0.8이 돼요. 왜냐하면 뮤 맥스를 1로 봤을 때 그렇게 가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뮤 맥스를 100으로 가정했다면 이때 뮤는 8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4 곱하기 KS가 되고, 이때 S20도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 4분의 1 곱하기 KS가 됩니다. 따라서 S80과 S20의 비율을 구하게 되면 1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독성시험과 생물 농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가볍게 읽어보기. 자, 독성시험은 TLM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류에 대한 급성, 독성물질의 유해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24시간, 48시간, 96시간에 대한 TLM의 수치를 사용한다 라고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 공식으로는 이런 걸 사용한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생물농축. 생물농축은 이쪽에 하나만 밑줄을 칠게요. 생물농축은 먹이의 연쇄 과정이나 먹이나 피부 호흡을 통해 생물체 몸속에 들어간 후 배출되지 않아 축적되어 상위 소비자로 갈수록 증가하는 현상, 증가해서 농축되는 현상이다 라고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챕터 5 수중 생물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어렵게 나오게 되면 너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챕터 6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